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는 15살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안개가 유난히 짙었던 그날, 퍼시픽 하이츠에 있는 고급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죠. 영정 사진 속 할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언제나처럼 밝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할머니의 그 미소 뒤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걸 어릴 때부터 느꼈어요. 할머니가 가끔 먼 곳을 바라보실 때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소피야, 할머니 곁에 가서 절 올려. 엄마 케이트가 말했어요. 엄마는 항상 완벽했죠. 완벽한 옷, 완벽한 머리, 완벽한 미소. 심지어 장례식에서도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손이 떨리는 걸 봤어요. 작은 엄마 제는 제단 옆에서 붓꽃을 다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꽃이야, 소피야. 한국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셨지. 막내 엄마 엠마는 역시나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3일째 할머니 없는 하루. 여러분, 추모 기금 링크는 프로필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엠마 이모는 뭐든지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든요. 심지어 할머니 장례식도요.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검은 베일을 쓴 우아한 여자. 60대쯤 되어 보였어요. 그 여자는 천천히 할머니 간 앞으로 걸어왔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죠. 글로리아. 40년 전에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여자는 한국말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한국말을 못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슬픔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저희 시어머니를 아시나요? 여자가 베일을 벗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 하지만 아름다웠어요. 제 이름은 레이첼 김이에요. 그리고 글로리아의 유언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순간 엠마 이모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이 산산조각 났죠. 그리고 저는 느꼈어요.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부터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레이첼 아줌마는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누렇게 변한 아주 오래된 봉투였죠. 한국어로 뭔가 쓰여 있었어요. 이건 글로리아가 당신들에게 남긴 거예요. 아들들이 아니라 며느리들에게요. 엄마와 이모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왜 할머니가 아들들이 아니라 며느리들에게 편지를 남기셨을까요? 작은 엄마 젠이 봉투를 받아 들었어요. 젠 이모는 한국계거든요. 할머니가 한국말 배우라고 하셨을 때 젠 이모만 진짜로 배웠대요. 이건 내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쓰여 있어. 젠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빈 방으로 옮겨갔어요. 레이첼 아줌마, 엄마, 두 이모 그리고 저.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변호사 모드로 들어갔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레이첼 아줌마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저는 글로리아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우리는 1980년에 함께 이민 왔죠. 그 순간 저는 할머니에 대해 제가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언제 미국에 왔는지도 왜 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할머니는 항상 여기 계셨고 큰 집에 살고 부자였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게 다였죠. 편지를 여세요. 레이첼 아줌마가 말했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3개의 편지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저 아기가 누구예요? 엠마 이모가 물었어요.
할머니의 첫 번째 아이예요. 레이첼 아줌마의 대답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첫 번째, 마커스네 아빠가 장남인데요. 아니에요. 마커스는 글로리아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젠 이모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케이트 젠 엠마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그리고 내가 평생 숨겨온 진실이 드디어 자유로워질 거야.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나는 25살 때 철수를 만났어. 착하고 재미있고 가난한 남자였지. 우리 집안은 결혼을 반대했어. 하지만 난 이미 임신했었어. 엠마 이모가 입을 막았어요. 집안에서 날 쫓아냈어. 난 자선병원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지. 1979년 한국에서 미혼모는 쓰레기 취급받았어. 젠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이의 이름은 그레이스. 낯선 사람들에게서 받은 유일한 은혜였거든. 난 그 아이를 포기해야 했어. 포기했다고요? 엠마 이모가 울먹였어요. 할머니가 아기를 버리셨다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레이첼 아줌마가 말했어요. 1979년 한국에서 미혼모는 살 수 없었어요. 사회가 허락하지 않았죠. 저는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언제나 강하고 우아하고 완벽했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버려진 여자였다니. 아기를 포기해야 했던 엄마였다니. 그레이스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레이첼 아줌마는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수술복을 입은 40대 후반의 여자. 사진 속 젊은 할머니와 똑같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 김이에요. 글로리아의 첫 번째 딸이에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아빠가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케이트, 이 여자는 누구야? 엄마는 아빠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동정이 섞인 눈빛으로. 마커스, 앉아. 내 어머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었어. 작은 아빠 데이빗도 들어왔어요. 젠? 무슨 일이야? 젠 이모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딸이 있었어. 당신들보다 먼저. 아빠와 작은 아빠는 얼어붙었어요.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거야. 할아버지는 몰랐어요. 그레이스가 말했어요. 글로리아는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비밀이었어요. 아빠가 소리쳤어요. 증거는? 당신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증거는? 그레이스는 침착하게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예요. 3개월 전에 했어요. 3개월 전? 엄마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가 알고 계셨다고요? 네. 할머니가 저를 찾으셨어요.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요. 저는 6개월 전을 떠올렸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물으셨던 거. 소피아, 만약 내가 평생 숨긴 비밀이 있다면 죽기 전에 말할 거야? 아니면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그때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때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변호사였어요.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어요. 아빠는 화가 나 있었고, 작은 아빠는 혼란스러워했고, 엄마와 이모들은 긴장했어요. 변호사가 봉인된 봉투를 열었어요. 나, 글로리아 마르티네즈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내 아들 마커스에게 마르티네즈 부동산의 지분
약 800만 달러. 아빠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내 아들 데이빗에게 투자 포트폴리오 약 600만 달러. 작은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손녀 소피아에게 보석 컬렉션과 교육 신탁기금 200만 달러.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200만 달러라니. 내 딸 그레이스 김에게 퍼시픽 하이츠 저택 현재 시가 1,500만 달러. 뭐라고? 아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집을? 우리 집을? 저 여자한테. 변호사는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내 며느리들, 케이트, 젠, 엠마에게 나머지 재산 전부를 공동 신탁으로. 약 2,200만 달러. 방 안이 폭발했어요. 이게 말이 돼. 아빠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아들들보다 며느리들한테 더 많이. 그리고 낯선 여자한테 집을. 엄마가 아빠를 붙잡았어요. 마커스, 진정해. 하지만 아빠는 진정하지 못했어요. 이건 사기야. 알츠하이머 때문에 정신이 혼란했던 거야.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마르티네즈 부인은 유언장 작성 당시 완전히 정신이 온전하셨습니다. 의료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엄마와 이모들에게 3개의 봉투를 건넸어요. 개인적인 편지도 남기셨습니다. 각자에게요. 엄마와 이모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편지를 열었어요. 저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엄마가 먼저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죠. 케이트 엄마가 우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엄마는 항상 강했거든요. 엄마. 제가 다가갔어요. 엄마가 편지를 보여줬어요. 할머니의 글씨였어요. 떨리는 글씨. 케이트에게. 넌 내가 갖지 못한 딸이었어. 강하고 똑똑하고 완벽하지. 하지만 케이트, 완벽할 필요 없어. 넌 이미 충분해. 나처럼 평생 완벽한 척하며 살지 마.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줘. 사랑해. 마이너스 글로리아. 젠 이모도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알고 계셨어. 내가 그림 그리는 걸 포기한 것도 내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쓰셨어. 엠마 이모는 흐느끼고 있었어요. 엠마, 넌 겉모습이 아름답지만 속마음은 더 아름다워. 그만 숨어.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줘. 할머니 저는 3명의 여자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그때 아빠가 그레이스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조종한 거지. 알츠하이머 환자를. 마커스. 엄마가 소리쳤어요. 저는 엄마가 아빠한테 소리 지르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그만해. 할머니는 온전하셨어. 그리고 할머니의 선택이었어. 그레이스한테 집을 주신 것도 우리한테 돈을 주신 것도. 무슨 편이야? 아빠가 소리쳤어요. 진실 편이야. 넌 평생 못 해본 거.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아빠가 나가버렸어요. 엠마 이모가 편지 뒷면을 발견했어요. 잠깐. 추신이 있어. 지하실 금고를 확인해. 비밀번호 1980. 1980. 젠 이모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미국에 오신 해예요. 그레이스가 말했어요. 제가 태어난 건 1979년이고요. 우리는 할머니 저택으로 달려갔어요. 그레이스가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이미 할머니한테 받았대요.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벽에 금고가 있었어요. 엄마가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1-9-8-0. 딸깍.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3개의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각각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케이트, 젠, 엠마. 엄마가 자기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이건 할머니 자격증이잖아. 뭐라고요? 젠 이모가 놀랐어요. 글로리아 김. 1990년 변호사 시험 합격. 할머니가 변호사셨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할머니가 변호사였다고요? 왜 아무도 몰랐죠? 젠 이모가 자기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수채화들. 할머니가 그리신 거였어요. 할머니가 화가셨어? 엠마 이모의 상자에는 일기장이 있었어요. 1980년대 것. 엠마 이모가 한 페이지를 읽었어요. 오늘 거울을 봤다. 화장한 얼굴. 완벽한 옷.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진짜 나를 찾고 싶다.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들에게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돼. 세상이 원하는 사람 말고. 그리고 소피아, 지하실에 또 다른 금고가 있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안에 뭐가 있는지는 내가 직접 찾아봐. 사랑해, 우리 손녀. 마이너스 할머니. 저는 뛰어내려갔어요. 지하실로. 엄마와 이모들, 그레이스, 심지어 아빠까지 따라왔어요. 구석에 작은 금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제 생일을 입력했어요. 0-7-1-5-2-2-0-0-0-9 딸깍.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젊은 할머니와 한 남자. 웃고 있는 두 사람. 한강변에서. 비행기 티켓.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로. 1980년 3월 15일. 그리고 마지막 편지. 소피야, 언젠가 넌 한국에 가고 싶을 거야. 내 뿌리를 찾으러. 그때 이 주소로 가렴. 편지에 한국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철수 할아버지의 가족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떠나야 했던 사람. 하지만 소피야, 기억해. 사랑은 국경도, 시간도, 심지어 죽음도 넘어선단다. 나는 철수를 떠났지만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그레이스를 포기했지만 매일 생각했어. 사랑은 그런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돼. 함께하지 못해도 돼. 그냥 진심이면 돼. 잘 자라다오, 내 사랑하는 소피야. 그리고 너를 통해 내 모든 사랑이 이어지길. 마이너스 할머니. 저는 울었어요. 엄마가 저를 껴안았어요. 젠 이모와 엠마 이모도. 그레이스도. 그리고 레이첼 아줌마도.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처럼. 1년이 지났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택 앞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마티네즈 WOMENS 아츠 레지던시. 마르티네즈 여성예술가 레지던시. 오픈식 날이었어요. 엄마는 법률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어요. 예술가들을 위해. 젠 이모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레지던시 아티스트들을 가르치기로 했죠. 엠마 이모는 인스타그램을 바꿨어요. 광고는 없애고 진짜 이야기만 올렸어요. 팔로워가 줄었지만 엠마 이모는 더 행복해 보였어요. 그레이스는 매주 토요일마다 왔어요. 무료 의료 상담을 해주러요. 아빠와 작은아빠는 여전히 좀 어색했지만
이제는 왔어요. 가끔씩. 레이첼 아줌마는 우리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할머니가 사랑했던 그곳에 가려고요. 할머니가 태어난 곳, 첫사랑을 만난 곳, 그레이스를 낳은 곳, 제 뿌리를 찾으러요. 오픈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할머니 묘지에 갔어요. 꽃을 들고요. 할머니 우리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와 이모들은 다시 꿈을 찾았어요. 그레이스 이모는 이제 가족이에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저는 할머니처럼 용감해질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보다 더 솔직하게 살 거예요.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햇살은 드문 일이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할머니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마지막 문장. 소피야,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란다. 선택과 용서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저는 그 말을 이해했어요.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작은 아빠는 어색했고, 엄마와 이모들은 가끔 싸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였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완벽한 척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였어요. 그리고 그게 충분했어요.